이 책의 주제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현재도 이미 심각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심각해질 국가 간, 계층 간의 격차의 문제, 두 가지 문제입니다. 이 책은 2019년 2월에 발행된 책으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인류의 미래에 관한 인터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 이전에 쓰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예언에 가까운 이야기도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다가오는 초인류 세계에서 사피엔스, 즉 인간이 인공지능에 밀려나 무용계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그의 책 사피엔스에서 예언했듯이 인간은 그들이 개발한 인공지능에 그 자리를 물려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인류는 핵전쟁으로 순식간에 멸망하든지 아니면 지구온난화로 서서히 멸망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 큰 위기는 과학기술, 즉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에 의한 인류의 소외가 가장 가까운 현실적 위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마치 수렵시대의 인류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모든 것들이 전혀 쓸모없어지는 예측 불가의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라리는 지금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즉시 하라라고 말합니다. 당장 내 눈에 토끼가 보인다면 토끼를 사냥해야 하고 용이 보인다면 가능한 한 빨리 피해야 합니다. 유발 하라리 같은 석학도 앞길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는 베스트셀러 총균쇠의 저자입니다. 제러드 교수는 이 시대의 문명은 감내하기 힘든 차별로 이미 곳곳에 붕괴의 징후가 드러나 보이는 위험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구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사람의 역할은 줄어들기 때문이죠. 이제는 인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성과 생산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구 문화적 단일성은 사회 내 갈등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대신 창의와 혁신을 뒤처지게 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종적,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이 용광로 미국을 들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국가 간, 계층 간 빈부의 격차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국가 간의 빈부 격차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 첫째가 신종 감염병이 저개발 국가에서 발생하여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마치 코로나 사태를 미리 본 것 같이 예언합니다. 또 한 가지 테러리즘이 만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교수는 전통 사회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뉴기니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전 세계적인 공동체 정신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인류와 세계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향후 30년 이내에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50년 후 또는 100년 후 세계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고 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다이아몬드 교수의 희망대로 인류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미국,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전 세계적인 디커플링이 대세화된 이 시대에서 인류의 공동체 정신이라는 이상적인 해답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닉 보스트롬 옥스퍼드 교수는 인공지능에 관한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닉 교수는 인공지능이 현생 인류를 능가하는 초지능에 도달하기 전에 이를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개발한 초지능이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초지능은 2022년에 10%의 확률로 2075년에는 90%의 확률로 탄생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인류를 능가하는 인공지능, 수많은 영화에서 등장했던 초지능을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목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초지능이 탄생하게 되면 그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초지능이 모든 것을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초지능은 인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차량이 운전하는 기계였지만 아마도 운전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화나 게임을 즐기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지능에 대한 윤리적 정합성, 즉 인공지능이 인류의 가치, 윤리와 부합하도록 만드는 일이 당면한 과제인 것이죠. 린다 그레튼 런던 경영대학원 교수는 다가오는 시대에는 고령자, 여성, 이민자 이 세 부류가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세 부류는 현대사회에서는 소외되어 있지만 다가오는 시대에서 이들의 기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말이죠. 또한 성공적인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중장기 자기개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니엘 코엔 파리 경제학교 교수는 기술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격차를 늘려 부의 쏠림이 심화되게 했다고 지적합니다. 경제 발전도 필연적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더욱더 인간다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쿨 교수 조앤 윌리엄스는 트럼프 정권 탄생의 핵심인 백인 노동자 계급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이끌어낸 석학으로 현재 미국의 현상을 계급으로 설명합니다. 트럼프는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고 힐러리는 이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이죠. 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결같이 인류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면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부정적인 내용이 전체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희망찬 인류의 미래를 꿈꾸기에는 우리 인류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속도와 흐름을 제어하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네요. 세상의 모든 이야기 J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